지난 시간에 RAP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존재하는 SAP 표준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확장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표준을 고치는 것과 확장하는 것이 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지부터 시작해서 확장은 세 갈래로 나뉜다는 점, 익스텐드 뷰와 비헤이비어 익스텐션의 실제 문법, 그리고 릴리스 계약과 확장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먼저 왜 표준을 직접 고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표준 오브젝트를 수정하면 업그레이드 때마다 SAP가 내려준 새 버전과 내가 고친 내용이 충돌합니다. SPAU와 SPDD에서 하나씩 손으로 비교하며 해소해야 하고 이 비용이 쌓입니다. 수정이 많은 시스템일수록 업그레이드를 미루게 되고 미룰수록 다음 업그레이드는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S4하나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에서는 표준 수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원칙이 클린 코어입니다. 표준은 그대로 두고 확장은 바깥에 붙이자는 겁니다. 수정과 확장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정은 표준 오브젝트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 업그레이드마다 충돌을 해소해야 하고 클라우드 퍼블릭에서는 아예 막혀 있습니다. 반면 확장은 표준을 그대로 두고 별도 오브젝트로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SAP가 보장한 확장 지점만 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와도 충돌이 없고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온프레미스든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확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키 유저 확장은 피오리 앱에서 화면으로 필드를 추가하는 방식이라 개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둘째, 디벨로퍼 확장은 ADT에서 G 오브젝트를 만들 때 SAP가 릴리스한 API만 쓰는 방식입니다. 셋째,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BTP에 아예 별도 앱을 올리는 방식으로 표준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필드만 추가하면 키 유저, 로직이 필요하면 디벨로퍼, 독립적인 앱이 필요하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입니다. 확장 지점이 어디에 붙는지 아래에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맨 아래 익스텐션 인클루드로 표준 테이블에 G 필드를 덧붙이고 그 위 익스텐드 뷰로 표준 CDS 뷰에 그 필드를 노출합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비헤이비어 익스텐션으로 검증과 결정과 액션을 추가하고 확장 비헤이비어 풀에서 구현합니다. 다른 한쪽은 프로젝션 확장으로 UI 노출 계층을 넓히고 마지막에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이 UI 어노테이션을 별도 오브젝트로 분리해 담당합니다. 확장 개발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그 오브젝트가 확장 가능한지 릴리스된 API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익스텐션 인클루드로 테이블에 필드를 넣고 익스텐드 뷰로 인터페이스 뷰에 노출합니다. 로직이 필요하면 비헤이비어 익스텐션에서 검증과 결정과 액션을 선언하고 프로젝션 확장으로 UI 계층까지 끌어올린 뒤 마지막에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으로 화면 배치를 잡고 서비스를 재배포합니다. 코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확장은 SAP가 릴리스한 오브젝트에만 가능합니다. 아무 표준 뷰나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DT에서 오브젝트 속성의 API 스테이트를 열어 릴리스 계약을 확인하고 C1 계약이면 개발자 확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릴리스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참조하면 ABAP 클라우드 문법 검사가 아예 맞고 온프레미스에서 억지로 우회하면 업그레이드 때 그대로 깨집니다. 첫 단계는 확장 필드를 담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익스텐션 인클루드로 긴급도, 필요일자, 승인자 세 필드를 정의하고 표준 테이블에 어펜드합니다. 표준 구조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G 필드만 덧붙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필드명은 반드시 지지 접두어를 붙여야 합니다. 나중에 SAP가 같은 이름의 표준 필드를 추가해도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CDS 익스텐드 뷰입니다. 이번에 이그노어 프로파게이티드 어노테이션스는 표준 뷰에서 내려오는 어노테이션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인데 이걸 켜야 확장 쪽에서 지정한 라벨이 화면에 반영됩니다. 3번의 익스텐드 뷰 엔티티 뒤에 오는 것이 확장 대상인데 반드시 릴리스된 표준 뷰여야 합니다. 4번은 확장 오브젝트 자체의 이름이고 G 네임스페이스를 씁니다. 8번처럼 DB 필드를 CDS 필드명으로 매핑하고 확장 쪽에서 직접 지정합니다. 나머지 필드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비헤이비어 익스텐션입니다. 1번 라인에서 확장할 표준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지정하고 6번에서 긴급도를 필수 입력으로 만듭니다. 8번은 저장 시점에 도는 검증이고 긴급도와 필요일자를 함께 봅니다. 11번은 긴급도가 바뀔 때 승인자를 자동으로 채우는 결정 로직이고 14번은 인스턴스 단위로 활성화되는 에스컬레이션 액션입니다. 표준 BDF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별도 오브젝트로 이 선언들을 덧붙이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확장 비헤이비어 풀입니다. 왼쪽 규칙을 보면 표준 BO의 핸들러와는 별도 클래스로 작성하고 확장해서 선언한 것만 구현합니다. 표준 필드는 읽을 수 있지만 표준 로직 자체를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긴급도가 하이인데 필요일자가 비어있으면 저장을 막는 검증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실패를 페일드와 리포티드 양쪽에 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페일드만 채우면 저장은 막히는데 사용자에게는 아무 메시지도 안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젝션 확장입니다.
인터페이스 뷰에 필드를 노출했다고 화면에 바로 뜨는 게 아닙니다. 1번처럼 UI용 프로젝션 뷰도 따로 확장해야 하고 4번부터 노출할 필드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10번의 프로젝션 비디프 확장해서 12번처럼 유즈 액션으로 선언해야 앞서 만든 에스컬레이션 액션이 화면의 버튼으로 나타납니다. 승인자는 자동으로 채워지는 값이라 리드 온리로 잠갔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입니다. 1번의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커스터머로 지정하면 표준 어노테이션 위에 내 설정이 덮어 씌워집니다. 5번은 목록 화면 컬럼 위치이고 6번은 상세 화면 헤더 영역 노출입니다. 9번처럼 포지션을 크게 주는 이유는 표준 필드들 뒤에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12번은 필드 그룹으로 묶어서 승인 관련 항목을 별도 섹션으로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같은 요건을 두 방식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왼쪽 수정 방식은 표준 뷰를 열어 필드를 직접 넣고 표준 클래스 메서드 안에 로직을 삽입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오면 이 두 곳이 전부 충돌 목록에 올라옵니다. 오른쪽 확장 방식은 표준을 그대로 두고 익스텐드 뷰와 익스텐드 비헤이비어라는 별도 오브젝트에만 작성합니다. 결과는 같은데 업그레이드 충돌은 0건입니다. 확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키 유저 확장은 커스텀 필드 앤 로직 앱에서 화면으로 필드를 추가하고 간단한 로직을 넣는 방식이라 개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SAP가 열어둔 확장 지점에서만 가능하고 복잡한 분기나 외부 호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디벨로퍼 확장은 ADT에서 G 오브젝트를 직접 만들어 익스텐드 뷰와 비헤이비어 익스텐션 전 범위를 쓸 수 있지만 릴리스된 API 안에서만 그리고 아바 클라우드 언어 제약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갈래인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S4 안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BTP에 별도 앱을 올린 뒤 표준은 OData API로만 소비합니다. 3번처럼 표준 서비스를 원격 엔티티로 가져오고 7번에서 프로젝션으로 노출합니다. 표준에 없는 데이터는 10번처럼 BTP 쪽 테이블에 따로 보관합니다. 코어를 전혀 건드리지 않으니 업그레이드 영향은 완전히 없습니다. 인앱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이렇게 고릅니다. 인앱 확장은 표준 화면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사용자는 확장인지도 모르고 씁니다. 표준 데이터와 같은 트랜잭션에서 처리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대신 S4나 릴리스 주기에 묶이고 확장 범위도 릴리스된 API 안으로 제한됩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별도 앱이라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다른 기술 스택도 쓸 수 있지만 네트워크 호출과 인증 설계가 추가로 필요하고 실시간 트랜잭션 결합은 어렵습니다. 확장에 등장하는 아티팩트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익스텐션 인클루드가 테이블에 필드를 넣고 CDS 익스텐드 뷰가 인터페이스 계층에 노출합니다. 로직이 필요하면 비헤이비어 익스텐션과 확장 비헤이비어 풀이 짝으로 따라오고 화면에 보이려면 프로젝션 확장과 프로젝션 비디프 확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이 컬럼과 섹션 위치를 잡습니다. 필드만 추가하는 요건이면 위쪽 두 개와 프로젝션 메타데이터만으로 끝납니다. ADT에서 확장을 활성화하는 흐름입니다. 먼저 대상 뷰가 릴리스됐는지 확인하면 API 스테이트가 릴리스드 C1으로 나오고 확장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익스텐드 뷰를 활성화하면 베이스 뷰를 찾아 지지 필드 3개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확장 비헤이비어 풀을 활성화하면 검증과 결정이 바인딩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표준 BDF는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확장할 때 자주 걸리는 함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필드명의 지지 접두어를 빼면 나중에 SAP 표준 필드와 충돌합니다. 둘째, 인터페이스 뷰만 확장하고 프로젝션을 빠뜨리면 화면에 안 뜹니다. 셋째, 비헤이비어 익스텐션은 표준 로직을 재정의하지 못하고 추가만 됩니다. 넷째, 페일드만 채우고 리포티드를 빠뜨리면 저장은 막히는데 사용자는 이유를 모릅니다. 다섯째, 릴리스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확장하면 업그레이드 때 깨집니다. 여섯째,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의 포지션을 작게 주면 표준 필드 사이에 어색하게 끼어듭니다. SAP가 반복해서 말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코어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수정하지 말고 확장하라. 이 문장 하나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의 이유입니다. 확장 방식이 만드는 차이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표준을 건드리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충돌은 0건입니다. 확장 선택지는 3갈래이고 인앱 확장에 등장하는 아티팩트는 7개입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C1 릴리스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3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표준은 고치지 말고 확장한다. 업그레이드 충돌을 0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확장은 익스텐드 뷰에서 시작해 비헤이비어 익스텐션, 프로젝션, 메타데이터 익스텐션 순서로 쌓입니다. 셋째, 시작 전에 릴리스된 API인지 확인하고 필드에는 반드시 지지 접두어를 붙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확장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RAP 성능 튜닝을 다룹니다. 대량 데이터를 다룰 때 어디서 느려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실측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